이항계수의 성질, 두 번째 이항계수의 성질. 이 컨비네이션을 여러 개를 더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이항계수의 성질이고, 또 다른 하나가 그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그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서는 뭐 공식 자체를 정리를 해주진 않았는데, 그건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줄 거고요. 이항계수의 성질은 원래는 a 플러스 b의 n제곱이죠. 이거를 전개하는 거를 이제 이항정리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일반항 위주로 외워주면 좋다라고 했었죠. n 컨비네이션 r에 a의 n-r 제곱, b의 r 제곱입니다. 근데 요 a에다가 1 대입하고 b에다가 x를 대입하면 1 플러스 x의 n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져. 그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모든 항들을 다 나열을 하면, 실제로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 그지? n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적당히 나열을 하면 1 플러스 1이 아니고 n 컨비네이션 0 플러스 이게 사실 1 되는 거예요. 플러스 n 컨비네이션 1의 x, n 컨비네이션 2의 x의 제곱, n 컨비네이션 3의 x의 세제곱. 어떤 특징 같은 게 보이죠? 앞부분이 1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a의 n-r 제곱, 이 부분이 무조건 1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n 컨비네이션 r하고 b의 r 제곱밖에 안 남는 거예요. b의 r 제곱밖에. 그거를 쭉 나열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뭐 더 쓸 수도 있지만 규칙을 발견을 했으면 n 컨비네이션 n의 x의 n 제곱까지, 얘를 통째로 다 전개를 하면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될 거다라는 얘기야. 이 상태에서 x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한 거, 예를 들어서 x에다가 한번 2를 대입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3의 n제곱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3의 n제곱은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곱하기 3, 2를 대입한 거죠. 2 플러스 n 컨비네이션 3 곱하기 2, 자꾸 틀리네. n 컨비네이션 2의 2의 제곱, n 컨비네이션 3의 3의 제곱, 2의 세제곱, n 컨비네이션 n의 2의 n제곱이라는 모양이 만들어져요.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n으로 나오지는 않고 주로 숫자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9 컨비네이션 0 더하기 9 컨비네이션 1의 2 더하기 9 컨비네이션 2의 2의 제곱, 9 컨비네이션 3의 2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뭐 9 컨비네이션 9의 2의 9제곱. 이거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이걸 계산하세요. 컨비네이션이 지금 안 돼도 10개는 보이는데 이걸 다 언제 계산하겠어, 그치? 게다가 뒤쪽에 보면 2의 거듭제곱도 똑같이 곱혀져 있단 말이야. 이 식의 특징은 여기에는 요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하고 요 지수,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와 요 지수,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와 요 지수가 서로 같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에서 x에다가 2를 대입한 거다. 또 앞에는 이제 9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n 대신에는 9를 대입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 1 플러스 2의 9제곱, 그러니까 3의 9제곱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렇게도 잘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문제는, 요렇게도 잘 출제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문제는 x에다가 1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항등식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x에다가 1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줄 수 있는데, x에다가 1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식들, 그게 또 굉장히 잘 나옵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좌변은 2의 n제곱이 되겠죠. 그걸 뒤에다 쓸게요. x에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1 되는 거잖아. 1 되고 1 되고 1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컨비네이션들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써보면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n 컨비네이션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n 컨비네이션 n까지가 더해지는 거겠죠. x에다 지금 1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요 식이 뭐가 되느냐면 2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를 구하라고 많이 해요. 요거를 구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7 컨비네이션 0 더하기 7 컨비네이션 1, 7 컨비네이션 2 더하기 7 컨비네이션 5, 이렇게 해서 7 컨비네이션 7까지 계산해보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8개잖아. 이거 먼저 다 계산하겠어.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가 된다고? 2의 7제곱이 되는 거라고요.
이 7제곱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컨비네이션이 여러 개 더해져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힌트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요식을 잘 생각해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는 거냐를 생각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요 컨비네이션들만 더하는 거, 뒤에 뭔가가 안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공식으로 외워놓는 게 편리할 수가 있죠.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첫 번째 식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괄호친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가 나와 있죠. 조심할 거는 가끔 가다가 요런 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 7 컨비네이션 0이 없는 경우가 있어. 요만큼을 구하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얘를 이항시킨 거예요. 이렇게요. 빼기 1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요렇게 요거나 맨 뒤에 거, 특히 맨 앞에 거나 맨 뒤에 거는 계산이, 이건 1이잖아. 이것도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정도는 빠뜨리고 나머지 부분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0부터 끝까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건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거는 제곱이니까 그냥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근데 세제곱은 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때문에 거듭제곱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게 반복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랑 거의 똑같은 모양이긴 한데 n 컨비네이션 0 빼기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빼기 n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주로 뒤에 있는 숫자가 0을 포함해서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가 플러스로, 1이나 3처럼 홀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다가 뭐 맨 마지막에 n 자체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결국 끝까지 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라서 0이 만들어져요. 0 이렇게 해요. 근데 요거는 잘 출제가 안 돼요. 요거는 어떻게 출제가 보통 되느냐면 마이너스들 있죠. 마이너스들을 전부 다 이항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등식이 만들어져.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짝수들만 쓰는 것 같죠. 근데 0도 포함되어 있다는 건 명심하셔야 돼요. 4 플러스 n 컨비네이션 6 플러스 이렇게 짝수들만 다 모여 있는 것 같고요. 예, 마이너스들이 다 이항되면 다시 플러스가 되겠죠. 이쪽은 홀수들만 모여 있어.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는 없죠. 3이죠. 예, 5 이렇게 되는 거죠. 끝이 어딜지 모르겠으나 요렇게 0을 포함해서 뒤쪽에 있는 숫자들이 짝수인 것들을 다 모아서 더한 거 하고 홀수인 걸 다 모아서 더한 게 서로 같아져요. 되시겠죠? 같아져요. 이거를 A라고 하면 이것도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이 다시 어떻게 되느냐면, 같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고,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식은 어떻게 보면 A와 A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거잖아. 그지? 이건 짝수도 홀수도 다 더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2A는 2의 n-2의 n제곱. 그래서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A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들었던 요식의 값이 뭐가 되느냐면 2의 n-1제곱이 됩니다. 2의 n-1제곱. 글씨가 좀 이상하죠? 2의 n-1제곱이 돼요. 그게 2번, 3번, 4번 공식이에요. 2번은 요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요걸 이항시켜 보니까 얘랑 어차피 똑같아지는 건데, 마치 이 식은 첫 번째 만들었던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더한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결국은 요 하나하나는 2의 n-1제곱이 된다라는 얘기를 3번, 4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번은 뭐 n이 홀수일 때, 4번은 짝수일 때인데 별로 구분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앞에 있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0을 포함해서 짝수들을 다 더한 거. 이건 뒤쪽 부분이 홀수들을 다 더한 거. 얘네들은 똑같이 뭐가 된다? 2의 n-1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 컨비네이션 0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1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2 더하기 이렇게 해서 10 컨비네이션 10까지를 다 더했어. 그럼 이건 2의 10제곱인 거라고. 근데 10 컨비네이션 0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2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4 더하기 이렇게 해서 10 컨비네이션 10까지를 더했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은 지금 간격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들은 좀 다르죠. 여기는 0, 1, 2, 10 이렇게 모든 숫자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0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0, 2, 4, 10 이렇게 돼 있어서 짝수들만 들어있다고요. 이건 뭐가 되느냐면 2의 9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n 컨비네이션 10이죠. 10 컨비네이션 1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3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5 더하기 이렇게 해서 10 컨비네이션 9까지를 더했어. 그럼 뭐가 된다고요? 이것도 2의 9제곱이 된다고요. 얘네들은 1, 3, 5 이렇게 9 이런 식으로 총 홀수들만 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뭔가 빠지면 안 돼요. 뭔가 빠지면 안 되고 홀수들을 다 모아놨어.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2의 9제곱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요런 경우나 요런 경우는 요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없는 경우가 있어. 요만큼만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차피 1이잖아, 그지? 1 이항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조심할 점은 있겠죠. 0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 그게 2의 n-1제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개만 더 공식을, 교재는 지금 당장은 없는데 한 개만 더 공식을 추가하자면 이건 특별히 n이 홀수일 때 주로 성립하는 건데 n이 홀수일 때 요거는 필기할 때 n을 홀수라고 반드시 써놔야 돼요. n이 홀수일 때. 자, 컨비네이션 공식 중에서, 조합 공식 중에서 이런 공식이 있어.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n-r이 같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죠. 요거는 뭐 숫자 계산을 할 때도 10 컨비네이션 7 계산하세요라고 하면 7은 숫자가 좀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10 컨비네이션 3으로 고쳐서 문제를 푼다고요. 요런 식으로요.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n-r이 같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n이 특별히 홀수였을 때 일단 숫자를 예를 들어 볼게. 9 컨비네이션 0 더하기 9 컨비네이션 1 더하기 9 컨비네이션 2 더하기 9 컨비네이션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9 컨비네이션 6, 9 컨비네이션 7, 9 컨비네이션 8, 9 컨비네이션 9까지를 더했다고 치잔 말이야.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라고? 얘는 2의 9제곱이 되는 거라고. 0부터 모든 자연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 앞에 있는 n, 2의 9제곱이 되는 거라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식을 좀 생각해 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9 컨비네이션 0하고 9 컨비네이션 9는 실제로는 값이 같아요. 실제로는 값이 같아요.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에요. 9 컨비네이션 1과 9 컨비네이션 8도 실제로는 값은 같아요. 이건 9고 얘도 9가 되는 거예요. 9 컨비네이션 2와 9 컨비네이션 7도 실제로는 같아요. 9 컨비네이션 7을 9 컨비네이션 2로 고쳐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아까 썼던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n-r이 같다는 거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앞에 있는 n이 되는 경우에는 둘은 조합의 값이 같아진다고요. 2하고 7도 같아지는 거겠죠. 3하고 6도 같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와 5도 같아지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반 자르면 이 앞에 있는 것들 다 더한 거하고 이 뒤에 있는 것들 다 더한 게 당연히 같아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하나하나는 뭐겠어? 2의 9제곱에 2분의 1씩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것도 2의 9제곱에 2분의 1씩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2의 8제곱이 되는 겁니다. 2의 8제곱.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을 여러 개를 더하는 것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 뒤쪽에 특히 뒤쪽에 있는 숫자들 얘네들이 어떤 숫자들인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답은 보통은 2의 n제곱 아니면 2의 n-1제곱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더한 거는 2의 n제곱이 되는 거고요. 뭐 짝수만 골라서 0을 포함해서 짝수만 골라서 더하는 거는 2의 n-1제곱. 홀수만 다 더한 것도 2의 n-1제곱. 반 잘랐을 때 앞쪽에 있는 것만 다 더한 것도 2의 n-1제곱. 반 잘라서 뒤쪽에 있는 걸 다 더한 것도 2의 n-1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좀 써보면 n이 특별히 홀수였을 때. 이거 왜 홀수일 때 성립하는 거냐? 짝수일 때는 반 나누기가 힘들어요. 왜? 가운데 한 개가 남기 때문에 그래요. 왼쪽 오른쪽의 개수가 반을 딱 잘랐을 때 전체 개수가 이게 n 자체가 홀수면 전체가 짝수개가 되거든. 0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 근데 이게 n 자체가 짝수가 되면 전체 개수가 홀수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한 개가 남아요. 그러니까 걔는 또 따로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 계산이 어렵습니다.
보통 뭐 10 컨비네이션 6 이런 거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죠? 네, 그래서 보통 그런 건 잘 안 나와요. 주로 홀수로 나옵니다.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이렇게 해서 n 컨비네이션 2, 원래는 2분의 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데 중요하진 않아요. 2분의 n-1이라고 하는 건데 절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반을. 이렇게 하면 2의 n-1제곱이 된다는 거. 오늘 글씨가 유난히 잘 안 써지네요. n-1제곱이 된다는 거. 또 일이 좀 길어졌네. 이렇게요. 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n 컨비네이션 2의 n 플러스 1제곱. 이것도 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중간에 왼쪽 오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n 컨비네이션 n-1, n 컨비네이션 n까지 이렇게 더해도 역시 2의 n-1제곱. 나는 이거를 전반부, 이거를 후반부라고 보통 불러요. 반 나눴을 때 앞부분, 뒷부분이 되는 거죠. 앞부분, 뒷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홀수일 때만 딱 반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뭐 10 이런 건 안 나온다고요. n이 10인 경우, n이 9, 뭐 n이 11 이런 경우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들이 공식화되어 있는 거냐면 컨비네이션이 여러 개가 더해져 있는 것. 특히 앞부분이 다 똑같이 n이죠. 그 위에서 배우는 파스칼의 삼각형 앞부분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앞부분이 변하는데 여러 개를 더했어. 이건 파스칼의 삼각형과 관련돼 있는 문제야. 앞부분이 다 똑같은데 여러 개를 다 더하래. 이건 뭐라고요?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한 문제야 라고 생각해서 풀이를 하시면 된다고요. 공식은 2의 n제곱 아니면 2의 n-1제곱. 여기에 추가로 어떤 특정한 항 n 컨비네이션 0 이런 것들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러니까 모든 숫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뒤에 뭐 -1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